그 검찰에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남욱 주임께서 협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했을 때 검사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뭐 그 답을 해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 조서를 보면 뭐 시장님이 지시하시지 않았겠냐. 뭐 그랬을 것 같다. 뭐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뭐 승인권자니까 뭐 그러지 않으셨겠냐. 뭐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 이유가 뭐 결국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쨌든 수사에서 기소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서들이 그렇게 작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찰들이 원하는 답을 해준 이후에 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동거래 조사나 아니면 뭐 여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을 안 했던 거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안 하다 보니까 더욱더 협조를 하게 된 것이죠. 뭐 그런 면도 있고 일단 이제 명확하게 김만배 회장님하고 유동규 본부장을 비교해 보면 김만배 회장님은 별건으로 5번의 영장이 발부되셨고 뭐 그중에 2개는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김만배는 봐주지 않겠다. 두고 봐라.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근데 결과가 이제 판이하게 다르니까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옆에서 협조할 수밖에 지켜보면서 없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뭐 남욱 증인께서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뭐 정진상, 김용 이런 인물들을 언급할 때 검찰들이 그거에 대한 뭐 의심이나 그게 맞는지 이런 확인이나 이런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까? 처음에 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얘기를 할 때는 제 기억은 먼저 검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셨고 먼저 꺼냈다는 게 어떤 건가요? 뭐 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본인이 유동규 간거 본부장 아닌가? 뭐 유동규 본부장 얘기로는 저한테 받아간 돈의 대부분이 김용과 정진상한테 갔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전 잘 모른다 했더니 왜 모르냐? 녹취록에도 나와 있고 뭐 이런데 유동규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유동규가 너한테 그 당시에도 계속 이 돈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건 맞다. 내가 갖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건 맞는데 그 당시에 정진상 김용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나중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사람 기억이 그렇게 네네. 되더라고요. 뭐 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먼저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했나요? 저번 기간 보고 때는 남욱 증인이 먼저 형들 얘기를 꺼냈다라고 또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구속돼 있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 안 돼서 네.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얘기를 꺼낸 게 2022년 11월 1일이랍니다. 조서에 남아 있는 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처음 그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듣고 2022년 11월 21일 날 유동규를 불러서 조사를 했대요. 검사님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제 기억과 달리 근데 조사를 받을 때는 유동규가 먼저 실토를 했다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전 1년이나 지난 사건을 갑자기 제가 목표가 거기는 저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뜬금없이 제가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 얘기를 먼저 꺼냈을 일은 사실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검사님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네. 제가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검사님들 주장하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으면 특달같이 그 다음날 유동규 본부장 불러서 확인을 했겠죠. 근데 21일 동안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네요. 검사들은 증인한테는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고 유동규한테 가서는 남욱 증인께서 그런 형들 얘기를 꺼냈으니까 협조하라 하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거짓을 이제 얘기하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유동규 본부장께서 먼저 이제 협조를 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제일 본인한테는 책임이 큰 부분이다 보니 이거 내가 쓴 돈이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스토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처음 피의자 신문 받을 때 유동규에게 준 3억 원 가량 돈에 대해서 유동규가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술하셨고, 정재창, 정민용 모두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밝히는 자수서와 자술서에도 그런 업자한테 빌린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남욱 실제 사실은 어떤가요?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하면서 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나요? 직접 유동규 본부장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당시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옷을 벗을 수도 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라면 혹시 밝혀질 수가 있나요? 말씀. 당시 시의회 의장이셨던 최윤길 의장께서 최영길 의장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유동규의 개인 채무 때문에 돈을 주는 걸로 생각했었지, 뭐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준다는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그 기억만 있었지, 뭐 정진상 실장님이나 김용 부원장 얘기가 머릿속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없었던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본인도 그 지금 이 사건과 이 조작 수사의 최대한 피해자인데 어떻게 보면 또 협조를 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또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